길고 가혹한 겨울과 소련과 러시아 정부가 수용소, 교도소 및 내부 망명 장소로 사용한 역사로 잘 알려진 시베리아는 길고 흥미로운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요. 매년 1월마다 섭씨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며 이 500만 평방마일의 땅에 펼쳐진 눈 담요 밑으로 세월에 잊혀진 수많은 놀라운 비밀들이 숨어 있어요. 그런데 이 놀라운 비밀들 중 일부가 발견되었죠. 얼어붙은 동물의 사체에서부터 고대인의 치아까지 말이에요. 2019년 6월 4만 년간 얼어붙은 거대한 늑대의 머리가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 덕분에 발견되었어요. 온난화는 천천히 이들을 드러내줬죠. 지구온난화에 대해선 나쁜 사례들이 많지만 이 늑대 머리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은 명백하죠. 한 지역 주민이 러시아 사카이 티레크티아크 강의 가장자리를 따라 걷다가 이 동물의 머리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얼음에 보존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이전에 발견된 것들과는 달리 송곳니, 피부, 치아 및 심지어 뇌 조직이 생존했을 때와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어요. 이 40cm의 두개골은 너무 커서 새로운 종의 늑대로 추정된다고 해요. 또한 이 지역에서 고대 새끼 동굴 사자 발견을 포함하여 2015년과 2017년에 흥미로운 발견이 이루어졌는데 그때 발견된 최초의 냉동 사체와는 많이 달랐어요. 늑대의 머리는 전에도 시베리아에서 발견되었지만 그렇게 좋은 상태에서 발견된 적이 없으며 성숙한 늑대가 아닌 새끼에 불과하곤 했죠. 그런데 우리는 이 머리가 늑대의 것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지만 모든 발견이 확실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2016년에 다이아몬드 채굴자들은 신비한 미라화된 유해를 발견했는데요. 아직도 전문가들은 그 정체를 파악하지 못했어요. 지역 수도 야쿠츠크에서 북서쪽으로 1850km 떨어진 우다치니 모래 속에서 광부들이 발견한 이 당혹스러운 화석은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은 공룡 종일 가능성이 있는데 학자들은 이것에 여전히 확신을 갖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합리적인 가설은 이것이 얼어붙은 울버린의 유해라는 건데요. 여기선 슈퍼히어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시베리아에 사는 작은 곰을 닮은 육식동물을 말하는 거예요. 매우 근육질이죠. 이 짐승은 발톱과 송곳니 등이 거의 완벽하게 보존되었고 그 모습은 마치 울버린이 조금 차갑게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미라화된 유해는 과학자들이 신속하게 수거하여 마침내 이 존재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려는 희망을 가지고 조사를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혹은 정답을 숨겼을 수도 있죠. 그런데 시베리아에서 동물의 유해만 발견된 것이 아니에요. 예카테린부르크 근처에서 금광 조사자들은 1894년에 이탄 늪지를 파다가 활동지역 밖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는데요. 5m 길이의 나무 조각이 진흙 속에 묻혀 있었는데 매우 섬세하고 역사가 있는 조각상이었죠. 현재 시기르 우상이라고 불리며 11,600년 전 라치우드 통나무로 조각된 것으로 여겨지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예술 사례 중 하나라고 해요. 나이테로 식별한 결과 사용된 나무는 적어도 159년이 되었으며 연구에 따르면 시기르 우상은 석재 도구를 이용해 조각되었을 거라고 해요. 우상의 맨 윗부분은 얼굴 모양이며 나머지 부분은 기하학적 모티프가 있는 직사각형과 평면으로 얼굴과 손의 묘사를 포함하고 수많은 지그재그 선으로 장식되어 있어요. 연구원들과 학자들은 이 조각들의 의미에 대해 광범위한 이론을 제시했는데요. 대중적으로는 마킹이 일종의 고대 항법 보조장치, 산의 영령 등 신화적인 생물의 묘사 혹은 위험한 지역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경고라는 의견이 있죠. 터키의 퀘베클리 테페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념비적인 석조 유적의 조각과 시기르 우상의 조각이 특정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많은 학자들이 놓치지 않았는데요. 이 연결고리는 현재 밝혀지지 않았어요. 토탄이 사물을 보존해주는 점을 감안할 때 이토록 토탄이 떨어질 정도로 운이 나빠서 시간이 지나면서 슬프게 사라져갔던 것들이 이보다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시기르 우상은 각각이 중요한 기능을 가진 많은 우상 중 하나였을 수도 있고
한적한 일요일 오후에 고대 인류가 만들어 놓은 일회용 예술품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느 쪽이든 그것은 현재 박물관에 있으며 지금까지 발견된 가장 중요한 공예품 중 하나로 간주되고 있어요. 시력이 나쁘다는 것은 현대의 일만이 아닌데요. 시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수백 년 전엔 기술이 부족하여 단순히 눈을 크게 뜨려고 애쓰는 수준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콘택트 렌즈와 라식 수술의 발명은 다소 최근의 기술이지만 안경도 그렇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2018년에 발굴된 독특한 무덤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아주 오래된 안경을 공개해서 학자들을 머리 아프게 했죠. 고대 유골을 파고 올렸을 때 씌어진 안경은 그것을 발견한 사람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안경을 포함하여 유골은 눈에 띄는 독특한 의상을 입고 있었는데요. 그 의상은 50개 이상의 세 부리로 이루어졌죠. 이 남성은 기원전 18세기에서 16세기 동안 시베리아 서부의 지역을 지배한 오디노프 문화의 주술사로 추정돼요. 이 발견 후 고고학자들은 주변 지역을 팠고 샤먼의 귀중한 소유물이 있는 두 번째 무덤을 발견했는데요. 그것은 안경이었어요. 정확하게는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안경이었어요. 이 5000년 된 안경은 청동으로 만들어졌으며 두 개의 반구와 브릿지로 구성되어 있었고 연구를 통해 반구 내부에서 미량의 유기물질을 발견하여 이 이상한 물체가 눈에 확실히 착용되었음을 분명히 했죠. 이들이 샤먼의 시력을 실제로 돕기 위해 착용되었는지 아니면 장식용이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안경은 우리에게 여전히 상대적으로 미지인 문화에 대해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사례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고대에 안경을 만드는 시도만큼 흥미진진한 놀라운 발견의 성배는 그것의 연도만큼이나 완벽하게 보존된 동물을 찾는 거예요. 따라서 이 42,000년 된 얼어붙은 망아지가 액체 상태의 피가 흐르는 완벽한 상태로 발견되었을 때 크나큰 흥분을 주었다는 것은 말할 필요가 없죠. 학자들의 피에 이렇게 열광하다니 뱀파이어처럼 보일 수 있겠네요. 2018년에 발견된 32,000년 된 매머드 시체처럼 액체 피를 지닌 빙하기 동물이 발견된 것은 이번이 두 번째 사례인데요. 이 동물처럼 피부와 머리카락의 모든 부분이 완벽하게 얼어붙어 잘 보존된 동물들이 있었지만 혈액은 대개 응고되거나 가루로 변했는데 이번 경우에는 얼음으로 완벽하게 보존되었죠. 이 망아지는 이후 레나말로 불렸으며 걸스 제작자와는 관련이 없어요. 시베리아 동부 바타가이카 분화구에서 발견되었는데요. 2019년 4월에 과학자들은 빙하기의 동물을 복제하는 큰 임무의 일환으로 이 망아지에서 추출한 세포를 배양하고자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어요. 문제는 혈액 보존이 잘 되어 있음에도 혈액 세포에 DNA가 있는 핵이 없기 때문에 복제를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복제에 성공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찾아야 하는 건 근육 조직의 온전한 세포를 가진 얼어붙은 빙하기 동물이에요. 그러나 이 망아지는 여전히 흥미로운 발견이며 현재 액체 혈액을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동물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인간이나 동물의 유해보다 흥미로운 발견이 있을까요? 한 번에 많이 발견하는 건 어떨까요? 학자들이 31,000년 된 어린이의 치아 한 쌍을 발견했을 때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고대 인류 집단을 발견하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죠.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나게 됐어요. 그 시점까진 시베리아 북동부에서 최초의 인간들은 만년 전까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게 통념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새로 발견된 빙하기의 시베리아 북동부에 거주했던 인간들은 그 이전에 존재했었고 연구에 따르면 그 지역의 다른 인간들과는 유전적으로 뚜렷한 차이가 있었어요. 두 남자아이 사이에서 발견된 치아는 시베리아의 야냐강에 있는 야냐 코뿔소뿔 지역에서 발견되었는데요. 치아에서 나온 DNA는 이 고대 북부 시베리아 인간들이 사실 시베리아 북부인이 아니라 서부 유라시아의 수렵 채집인들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밝혔죠. 이 충격적인 발견으로 전문가들은 이들이 시베리아에 오고 나서 아시아인들이 유럽인들로부터 분리되었을 거라고 생각하게 되었죠.
학자들은 치아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3만 1000년에서 600년 전 사이 34개의 고대 게놈을 재구성했으며 이는 구석기인들이 어떻게 시베리아로 퍼졌고 그 후 아메리카로 건너갔는지를 알아내는데 도움을 줬어요. 이전의 관념은 첫 번째 시베리아인들이 베링 해협을 건넌 아메리카 원주민의 조상이라는 것이었지만 이 발견으로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게 밝혀졌죠. 여기서 가장 인상 깊은 발견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저희의 새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